안녕하세요. 김호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배웠던 튤립 있죠? 튤립이 구하고 비슷해서 좀 기본에 가까운 모양이어서 튤립을 그려봤는데 한 번만 그리면은 이해되는 것들이 조금 덜 할 수 있으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튤립을 한 번 더 그려볼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 색깔을 좀 바꿔서 보라색으로 튤립을 그리는 거는 이제 보라색을 많이 쓰면 되니까 그래도 조금 쉽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하얀색 튤립을 좀 그려볼게요. 하얀색 튤립을 약간 좀 빈티지하게 그려보는 걸로 할 건데 제가 어젯밤에 또 샘플 작업을 해봤거든요. 자,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자, 오늘의 튤립은 하얀색 튤립이고요. 잎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어려운 그런 모양을 그릴 겁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스케치를 할 때에는 먼저 작은 부분부터 그려나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 작은 부분을 그려나가기 시작하면은 내가 이렇게 조그마한 걸 그리다 보니까 막 나중에 보니까는 튤립 하나가 이만해질 수 있어요. 사실은 튤립이 조금 작은데 그냥 위에서부터 그려나가다 보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먼저 어떤 모양을 그리겠다, 어떤 정도의 크기를 그리겠다, 이걸 갖다가 크게 만들어 놓고 줄기 큰 모양으로 이렇게 대충 그려 놓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대충 큰 모양을 그려 놓으면 여기에서 틀어질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큰 모양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작은 모양들을 세세하게 잡아나가는 방법으로 스케치를 해볼게요. 오늘은 잎이 좀 많이 있고 이게 흰색이잖아요. 흰색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하얀색 색연필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말 스케치를 좀 잘해야지 필요한 부분에 정확하게 칠하고 안 필요한 부분에는 안 칠해서 하얀색의 느낌을 그대로 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스케치를 신중하게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자, 큰 거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작은 거 해볼게요. 작은 거를 하는데도 작은 것도 이렇게 조금 더 큰 모양을 잡아주고 더 세세한 거는 좀 나중에 할게요. 자, 이렇게만 일단 잡아놨어요. 지금 튤립의 잎이 벌어져 있는 모양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꽃하고 줄기를 그릴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뭐냐면 줄기가 옆으로 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꽃에서 이렇게 중심이 되는 부분에서 나오는 게 줄기이기 때문에 그 중심점을 좀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얘기해 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너무 스케치하는 거는 세게 그리시면 안 돼요. 물론 색깔을 칠하는 것도 이렇게 진하게 칠하는 건 괜찮은데 막 힘을 줘서 칠하게 되면 종이가 찢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상 이렇게 다음 색깔이 안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너무 막 세게 문지르 치는 건 좋지 않아요. 보세요. 스케치를 잘하는 방법은 데센 같은 거를 좀 뭐 배우시면 더 좋긴 하겠죠. 데센 같은 걸 배우시면 좋긴 하겠는데 데센이 사실은 이렇게 좀 어렵고 오래 하다 보면 좀 지겹고 뭐 이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데센을 하시면 쉽게 이렇게 데센을 쉽게 하시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스케치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크로키라고 하죠. 그게
대상을 빨리 그려내는 걸 크로키라고 하는데, 특징을 잡아서.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수업 중에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고 하실 수 있도록 좀 해드릴 건데, 손 크로키를 하면은 형태를 잡거나 아니면 이렇게 선을 예쁘게 만들어내는데 좀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손 크로키 하는 것도 이렇게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큰 모양들, 그 다음에 좀 작은 모양들까지 세세하게 스케치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두운 부분하고 밝은 부분을 명확하게 나눠놔야지 나중에 색연필을 칠할 때, 우리가 색연필을 한 번 칠하면은 이게 고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밝은 부분에 어두운 색이 들어가면은, 아니면 어두운 부분에 밝은 색이 들어가면 이 고쳐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스케치를 이제부터는 명암까지 넣어가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위에서부터 어디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디에 밝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표현해 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진하게는 안 하셔도 돼요. 물론 가장 어두운 부분은 좀 진하게 하셔도 돼요. 주름이 어떻게 꺾여 있고, 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그림자 부분은 항상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는 어디가 어두운지 어디가 밝은지 금방 표현이 되죠. 자, 여기는 지금 어두운 부분입니다. 이게 쏙 들어갔어요. 입 두 개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잎뿐만 아니고 모든 물체는 이렇게 고유의 이렇게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릴 때도 여기에 하얀 두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부터 어둡게 해주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캔 뚜껑이나 이런 거 봐도 위에 그냥 얇게 캔 뚜껑이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캔 뚜껑에도 두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께를 표현해 주시면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훨씬 더 멋있어지고요. 캔 뚜껑이 뭐냐면, 옆에 한번 그려봐 드릴게요. 보통 이제 캔 뚜껑에도 여기 위에 이렇게 두께가 있어요. 이만큼 두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이가 있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높이가 있어서 요 두께를 그려주시면은 캔 뚜껑이 훨씬 더 멋있어 보여요. 그것처럼 여기에 튤립도 두께를 그려주는 거예요. 네, 지금 어두운 부분들을 좀 표현해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약간 주름이 있거든요. 주름이 있어서 주름 있는 부분들을 표현해줬어요. 이쪽은 빛이 이쪽에서 오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밝아요. 근데 얘도 이렇게 돌아간 면이기 때문에 일부분은 이렇게 약간 어둡습니다. 근데 너무 어둡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는 밝은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어둡게 하면 어두운 부분하고 차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부분은 약간 밝습니다. 색을 그릴 때는 우리가 이제 색연필도 많이 쓰지만, 이 연필의 그 색감이 있죠. 이런 것들이 약간 나타나고 그것들이 남아 있으면 좀 빈티지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좀 연필을 좀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색깔을 칠할 거예요. 자, 9에서 우리가 여기 가장 어둡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둡고 밑에 부분은 살짝 반사광이 있는데, 반사광은 항상 얘기했지만 너무 밝아지지 않게, 어두운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어두운 부분처럼 표현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는 살짝 어두워지고, 여기 왜냐면 얘하고 얘하고 다른 잎이죠. 이렇게 잎이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 공간 부분을 좀 이렇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스케치 하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죠.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얀색 그 튤립이기 때문에, 이 하얀색 튤립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색을 안 잡아주면 나중에 잘못 칠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색을 잡아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 좀 빈티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연필 사용을 조금 많이 하고, 밝은 부분에서는 연필 느낌이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작업하고 있어요. 자, 여기도 뒤로 갈수록 어두워지고, 예, 구나 원기둥의 원리들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스케치가 어느 정도 끝났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하얀색을 이제 그려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하얀색은 자기 역할을 많이 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약간 붉은색 있죠? 붉은색으로 어두운 부분부터 잡아주고, 자, 밝은 부분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너무 어둡지 않은 색깔. 왜냐면 여기가 어두우면은 다른 데는 어두운 데는 굉장히 어두워야 되거든요. 여기 밝은 부분에서의 어두운 색깔은 너무 어둡지 않게 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우리가 하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남겨 놓으셔야 돼요. 남겨 놓지 않으면 거기다가 자꾸 무슨 색을 칠하면은 나중에 이제 하얀색을 마무리는 해줄 건데, 무슨 색을 막 자꾸 칠하면은 그림 전체가 까매져요. 그러면 하얀 튤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하얀 튤립처럼 좀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면은 밝은 부분, 가장 밝은 부분 쪽에 있는 하얀색들은 좀 안 칠하고 내버려 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 색깔이 가장 기본이 되는 색깔이에요. 지금 이 튤립에서는. 그래서 요 색깔로 제가 중간 색깔로 웬만한 부분들 이렇게 색깔을 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요거를 갖다가 더 밝게 하느냐, 얘를 어둡게 하느냐, 이런 차이에 의해서 그림에 이제 이렇게 덩어리도 보이고 완성도도 높아지고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만 해도 아까 연필로 해놨던 어떤 그 어두움 스킬들이 있기 때문에 뭐 명암이 있어 보이는 것 같죠? 네, 이따가는 약간 더 밝고 어두운 부분들을 잡아서 극대화 좀 시켜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도 우리가 중간색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색깔로 약간씩 마무리를 좀 줘주고,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넘어가 볼게요. 하얀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안 칠하고 살짝 띄워서 칠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나중에 하얀색으로 처리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어두운 부분도 얘가 붉은색을 머금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나타내줘야 되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더 진한 색깔로 위에다 더 칠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림을 좀 완성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얘하고 얘가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 하얀 부분이고 얘는 어두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설명을 좀 못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물체하고 물체가 만나는 부분은 공간이 떨어져 있으니까는 정확하게 딱 끊어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딱 끊어내면은 굉장히 딱딱해 보일 수가 있어요. 끝나는 부분을 이렇게 살짝이라도 한번 풀어주면은 그것들이 나중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드럽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딱딱하게 딱 끊어버리면은 나중에 그림 전체가 좀 딱딱해 보이는 그런, 지금도 제가 약간 넘어갔죠.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밝은 부분 쪽으로 살짝 넘어가는 거, 어두운 부분 쪽으로 살짝 넘어가는 거. 그렇다고 많이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냥 정말 눈곱만큼만 넘어가도 돼요.
예,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림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드러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가장 기본이 되는 붉은색을 칠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 보면 약간 그 주황색 느낌이 나더라고요. 붉은색에서 부분 부분 약간 주황색 느낌이 나요. 그래서 주황색 같은 거로 이렇게 위에다가 제가 팔레트가 수채화처럼 팔레트가 없다고 그랬죠. 색연필은 종이 위에서 색을 혼합해주는 종이가 팔레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색을 살짝 혼합해 주세요. 약간은 주황색이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니까 튤립 색깔이 훨씬 더 따뜻해 보이고 좋네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부분으로 오니까 밑에 부분은 뭐냐면 약간 전체적으로 살짝 회색 느낌도 나고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회색으로 우리가 연필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연필로 칠해놓은 거하고 좀 다른 느낌으로 회색으로 중간에 어두운 부분 더 제일 어두운 부분 가기 전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 마무리를 짓게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서 이 그림에서 무게감을 주는 것이 어두운 부분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뭔가 되고 있는데 약간 부족해. 왜 그러냐면 이게 어두운 부분이 빠져서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막 위에까지 밑에 위에 그리고 밑에 하고서 다시 위에 그리려면 이렇게 좀 묻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 위에 부분부터 완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약간 이제 어두운 색깔들을 좀 집어넣을게요. 지금 이거는 마젠타라고 하는 색깔인데 예, 붉은색하고 붉은색 중에서 약간 더 어두운 색이에요. 좀 더 세밀하게 어두운 부분을 잡아줍니다. 물론 이걸로 완성은 아니에요. 왜냐면 완성은 우리가 좀 더 어두운 검은색으로 좀 마무리 져줄 거예요. 느낌을 좀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색을 여러 가지 좀 써주면 느낌이 좀 풍부해지거든요. 자, 이제 대망의 검은색으로 여기 위에 부분을 좀 완성을 좀 시켜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꺾어져서 좀 어두운 부분이니까 어떻게 표현해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회색으로 하던 거를 이렇게 검은색으로 연하게 칠해도 회색 느낌이 나요. 근데 우리가 이게 조절을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회색으로 좀 먼저 해줬고요. 검은색은 나중에 조금 더 어두운 부분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검은색으로 회색 역할을 대신 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 분리를 해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살짝만 풀어서 딱딱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끝나는 부분을 살짝 어둡게 하면은 이렇게 좁게 동그란 느낌이 나겠죠? 밑에 부분으로 갈수록 어두워진다고 그랬죠? 우리가 구의 특성상. 그러니까 아까보다 점점 무게감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어두운 부분들은 조금 더 진하게 할 거예요. 자, 여기 그림자 부분도 그려줄게요. 자, 여기 한 잎에서 그림자가 여기도 있고 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더 어두울까요? 얘가 더 어두울까요? 퀴즈인데. 얘가 칠하는 동안에 혹시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예. 혹시 답 아시는 분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1번, 2번.
여기 밑으로 가니까 점점 더 어두워져. 자, 정답은 1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는 이쪽이 밝고 이쪽이 어둡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빛이 이쪽에서 오니까 얘가 그려진 얘 그림자가 훨씬 더 진하겠죠. 이쪽은 그래도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조금 어둡긴 어두운데 덜 어둡고 이쪽이 빛을 완전히 등지고 있기 때문에 더 어둡습니다. 두 분 다 정답입니다. 자, 이쪽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금 덜 어둡게, 뭐 차이는 많이 안 날지 몰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덜 어두운 것들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지고서 얘는 조금 덜 어둡게 할 거야, 뭐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죠? 자, 여기에 지금 이 두께 하얀 거 이거 없으면은 되게 이렇게 입체감이 안 나는데 그 하얀 두께가 있기 때문에 입체감이 더 잘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든지 입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체감을 잘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자, 자, 이제 입 그려 볼게요. 우리가 가장 어두운 부분들은 나중에 할 거니까 일단 가장 밝은 부분부터 전체적으로 우리가 밝은 부분들을 한번 쫙 손대 보시고, 자, 여기도 이제 여기도 밝은 부분이 있는 곳들은 이렇게 밝은 색깔들을 칠해 주시는데, 이거보다 더 밝은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은 안 칠해 주셔도 돼요. 그 부분은 안 칠하고 나중에 뭐 하얀색으로 마무리한다든지 아니면 노란색으로 조금 해서 좀 채도를 높여준다든지 이렇게 살릴 거니까, 가장 밝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안 칠하고 이렇게 남겨놓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여기도 밝은 부분을 칠하는데 여기 이런 주름 같은 거 있죠? 주름 같은 거를 기준으로 약간 어둡고 밝고 이런 느낌, 이렇게 울퉁불퉁한 느낌들이 뭐 잘 표현은 안 될 수 있어요. 밝은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표현한다고 생각하고서 조금씩 표현해 놓으면 그림이 어떤 그 나중에 봤을 때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달라져요. 자, 어느 정도 이제 밝은 부분을 칠했어요. 그러면 좀 이제 어두운 부분을 먼저 잡아줄게요. 녹색 중에서도 좀 어두운, 뭐라고 어둡다고 하면 좀 풀색? 예, 여러분들이 아는 그 풀색 비슷한 색깔인데 풀색보다 약간 진한 색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움을 표현하는데 색깔이 괜찮네요. 색연필마다 색깔의 종류가 약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칠할 때는 지금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얘하고 아까 우리가 색깔 중에서 얘는 밝은 데 칠하고 얘는 어두운 데 칠할 것 같잖아요. 잘 보이시나? 이쪽으로 해야 돼. 얘는 밝은 데 칠하고 얘는 어두운 데 칠하고 그럴 것 같은데 얘를 어두운 데 칠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채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채도가 높은 색깔은 어두운 데 칠하면 안 되고 요 색깔처럼 좀 이렇게 색이 좀 어두운 색하고 섞여 있는 색깔들, 이런 색깔들을 갖다 어두운 부분에 칠해 주셔야 되고 밝고 어둡고 이게 아닙니다. 요 색깔은 채도가 높은 색깔이라서 나중에 밝은 부분에서 채도를 살짝 올리거나 어두운 부분 칠해놓고 채도를 살짝 올리는 데 쓸 거고요.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깔은 이렇게 더 채도가 낮은 그런 색깔들로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수채화, 유화, 뭐 파스텔화, 색연필화 다 마찬가지예요.
색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밝은 거는 좀 여기서 좀 밝은 색깔을 우리가 그림에서 밝은 데 쓰고, 그다음 좀 진한 색깔이라고 하죠. 어두운 색깔 아니에요. 좀 진한 색깔을 어두운 부분에 쓰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요것처럼 이렇게 좀 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느낌의 색깔들이 어두운 데로 가야지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표현하는 데 적합해요. 근데 잎이 생기가 좀 없죠? 네, 근데 이따가 아까 그 좀 녹색 중에서 진한 색깔 있죠? 이런 색깔들로 채도를 높이는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기를 줄 거예요. 네, 그렇게 쓰는 거지 그 색깔이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 쓰는 색깔은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 어두운 부분들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했던 것 중에서 좀 이제 이거 어두운 색 아니고 진한 색깔 있죠? 이 진한 색깔로 좀 생기를 불어 넣어 줄게요. 얘가 약간 좀 침체되어 있는 느낌이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어둡게 만들어 놨던 거에다 색을 넣어 주니까 어때요? 좀 이렇게 생기가 살아나는 것 같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녹색을 넣어서 생기를 조금 불어넣어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림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굉장히 빈티지하죠? 저도 이런 빈티지한 색깔 좋아하는데 이제 만약에 연색 위주의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림을 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림을 전체적으로 색을 이렇게 밝고 맑게 쓰시면 돼요. 채도 높은 색깔로. 다만 우리가 어두운 색, 검은색 같은 걸로 이렇게 어두운 부분 처리하시는 것만 잘하면 비슷한 느낌 나옵니다. 지금 밝은 부분들도 어두운 부분들도 이 색깔로 해서 약간 채도를 높여주고 있고요. 나중에 검은 색깔 써가지고 이제 어두운 부분을 확 그냥 어둡게 만들어주는 작업들은 좀 이따 할 거예요. 여기가 주름들 있죠? 주름들도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시면 훨씬 그림의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네, 지금 어두운 부분들도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건 더 어둡게 표현해 줄 거고요. 그다음 여기 지금 아까 연필로 칠해 놓은 것 중에서 굉장히 어둡게 칠해 놨죠. 여기는 좀 어둡다는 표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색연필 할 때에도 여기 연필로 왜 이렇게 진하게 칠해 놨지? 여기는 제일 어둡게 칠하라는 거였었구나. 우리가 스케치 할 때 계획 잡았던 것들이 나중에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기억이 안 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되게 단순한 그림이고 되게 큰 그림에다가 복잡하게 뭐 그림을 그려놨다 그러면은 세세하게 일일이 이렇게 원본하고 그때그때마다 대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스케치 할 때 정확하게 해 놓으시면 그림 그리는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겠죠. 더 정확하게 잘 되고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스케치를 할 때 정확하게 하고 나중에 그 스케치한 것들을 토대로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 작업들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간단한 그림에서는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겠죠? 근데
그것들을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좀 편합니다. 여기는 어두운 부분. 자, 이 정도까지 해놓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다 돼가고 있는데, 자 이제는 아까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검은색을 이용해 가지고 검은색을 이용해서 좀 어두운 부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다음 부분 할게요. 이 꽃 밑에가 제일 진하겠죠. 왜냐면 얘가 그림자가 이렇게 큰 물체가 있어서 그림자가 밑으로 팍 치니까 여기가 제일 어둡습니다. 어둡죠. 자,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도 살짝 잡아주고, 검은색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그림의 무게중심이 달라져요. 이게 엄청 이렇게 현실감 있고 묵직해 보이고 뭐 이런 느낌들이 있죠. 약간 아까 회색 썼던 것처럼 뭐 회색을 좀 쓰셔도 되고, 아니면 검은색으로 연하게 해서 그 팔레트를 종이로 섞는다고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연하게 검은색으로 해서 약간 톤을 다운시키는 그런 작업들 필요하신 부분들은 하셔도 돼요.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그림자 생기겠죠. 뒤쪽으로는 이렇게 어두워지는 겁니다. 이게 다 구에서 나왔던 것들이에요. 구에서 나왔던 것들인데, 다만 여기에 어떻게 적용할 때 약간의 변화는 주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모든 물체가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있는 게 아니고 상황마다 약간은 달라서 그거를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적용하는 거는 그거는 뭐 또 나중에 할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자, 이쪽에도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제일 어두운 부분처럼 이렇게 진하게 칠해놨던 부분들은 검은색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쪽으로 밑으로 갈수록 전체가 다 진해져요.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진하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그게 무슨 잎이에요. 까만색인 거 보니까는 그냥 까만 건데, 그러고 보니까 까만색이 좀 많이 들어가서 좀 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잎 같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우리 녹색 밝은 거 있죠? 진한 거, 어두운 쪽에 가까운 색깔, 이런 색깔들로 위에다가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래서 얘한테 좀 생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약간 녹색으로 변하고 있죠? 네. 녹색의 진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보다는 훨씬 더 녹색에 가까워졌죠? 여기 약간 그 이렇게 잎맥 같은 거, 잎 모양 같은 거, 이런 것도 살짝 있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어두운 부분으로 이렇게 아까 해놨던 것들을 좀 잡아주시면 훨씬 더 부드러운 모양이 되죠. 자, 이제 거의 끝났는데, 그런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밝은 부분에 대해서 좀 살려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노란색 같은 경우로 우리가 제일 밝은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에다가 조금 너무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은 밝은 색에다가 약간 생기를 넣어줄게요. 아까 안 칠한 부분들 있죠? 남겨놓은 부분들은 노란색 칠하려고 안 칠하는 거예요. 그냥 어두운 부분에도 칠하셔도 돼요. 약간 노란색이 들어가면서 좀 약간 생기가 있다 그러면, 왜냐면 얘는 검은색이나 이런 것들을 칠해놨기 때문에 어둡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노란색을 칠하면 노란색 느낌이 나는 어두운 색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노란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 가지 색을 혼합해서 그림을 이렇게 완성하면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아까
여기 남겨놨던 밝은 색깔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좀 처리해주고, 어두운 부분도 약간 처리해주고.